안녕하세요. 옥천 공동체 라디오 세 번째 정기 방송 진행을 맡은 야간 주인장입니다. 어제 옥천에는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요 며칠 사이 연말 분위기가 부쩍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항상 등장하죠.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도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을 매장 음악으로 깔고 있는데요. 분위기 괜찮은가요? 이즈음이 되면 누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성취와 보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많은 아쉬움과 후회로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옥천 공동체 라디오 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옥천 공동체 라디오와 나라는 주제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기로. 먼저 오늘의 게스트분들 각자 돌아가며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서 곤충 이야기, 옥천 양성민의 곤충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양성민입니다. 네. 와. 네. 네. 네, 저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서 따뜻한 옥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따오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해그리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서 오수민의 인생 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수민이라고 합니다. 와. 기계적이다. 안녕하세요. 독립운동 코너를 맡고 있는 천인우만 민경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이제 게스트분들 자기소개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사실 팀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없었어요. 해그리드님과 닉네임 주사파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성민 님이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라디오 팀을 쭉 지원하면서 굳이 이거를 공동체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연말이 되니까 이 상을 막 받는 걸 보면서 요즘 어디 가서든 시작은 공동체였다라는 걸 제가 요즘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옥천 공동체 라디오의 출발은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청년 지원 사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그 삼선 배움과 나눔 재단과 함께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가로 우리 양성민 청년이 공동체 청년 인턴 활동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청년과 함께 뭘 할지, 뭐 하고 싶은지를 계획을 하던 중에 성민이가 저는 죄송합니다. 주사파님께서 네네 저는 네. 라디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팟캐스트 방식의 라디오, 어쨌든 또 영상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채 입장에서는 뭐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빛이라도 내다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아름다운 재단 사업이었죠. 그쵸? 네, 문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을 시작으로 다행히 우리 청년이 열심히 활동을 해줘가지고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게 됐고 올 한 해 덕분에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뭐든 하여튼 공동체 실적을 하나 또 만든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사파님은 어떻게? 네.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 있어서 옥천 공동체 라디오의 시작은 정말 간단하게 이게 사소한 생각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지역에서 팟캐스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이제 공동체 후원과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건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죠? 신의 한 수였다. 네,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진짜 저는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도시권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진행들 되고 있고 사실 좀 늦은 출발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서 큰 관심을 못 받아도 하는 사람들이 재밌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옥천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하면 할수록 약간 선구자라는 느낌으로 네, 하다 보니 선구자. 네, 선구자. 그래서 예, 적어도 지역에서만큼은 뭔가 1호 팟캐스트로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는 늘 열려 있다는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3월에 처음 교육 시작할 때, 6회차 교육 끝나고 가요. 누가 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활동의 주체인 청년이 이 활동이 힘겹거나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만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민이가 1년을 열심히 했고 얼마 전에는 저희 충북 NGO 센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옥천에서도 뭐든 하나 내라. 그런데 제가 쓰기는 좀 귀찮고 그래서 성민아 네가 한번 써볼래? 이랬는데 열심히 써서 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못 줬고 심지어 발표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상을 언제 발표해 줄까? 그게 뭔가 점점 올라가면서 상?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저는 발표도 못 보고 분위기를 뒤늦게서야 가서 그랬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평이죠, 혹평. 좋을 호. 혹평 굉장히 아니고 혹평. 왜냐면 제가 그 NGO 때 발표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정 부장님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청년들과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그리고 이게 무슨 분위기지? 막 약간 이런 통민이가 뭘 했길래. 네. 근데 본인은 계속 자기 발표 되게 못했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정말 의외. 거기서 무슨 상을 받았나 봐요. 예. 무슨 상을 받으셨죠? 네. 예, 충북 공익활동 나눔 사례 발표에서 이제 나눔상 1등을 했습니다. 네. 와! 그럼 현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하셨나요?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돈은 일단 잘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 3월부터 시작을 할 때의 목표는 약간 정치적인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자가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네. 정치적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전국적으로 팟캐스트 열풍을 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일환으로 지역 내 여러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는 방송을 만들어 보자였는데 이게 또 교육 프로그램을 겪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민분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더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박홍철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것 중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게 되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성민아 저랑 되게 정치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치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걸 막상 해보니까 정치 팟캐스트는 그 원고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계속 매주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주에 옥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품이 많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 이 공동체 미디어가 지속 가능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야 되고 뭔가 콘텐츠를 굉장히 쉽고도 매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20회차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좀 이런 주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 그런 이제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송민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 게 이제 우리가 진짜 정치에 빠삭하면 매주 그런 걸 만들겠지만 일단 시작은 1시간을 앉혀놔도 나 혼자 떠들 수 있는 주제. 네. 뭐 누가 듣든 안 듣든 나는 하고 싶은 주제.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또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6회차 교육이었나요? 아름다운 그 네, 쌤하고 같이 처음에 한 교육이? 했을 때 네네네. 6회차 교육이었죠. 네. 저는 그 교육이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없기도 했고, 그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진짜 뭔가 핵심을 딱 이제 배운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잘 네.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한번 그분 한번 모셔와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정말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야간 주인장님도 자랑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랑하셔야죠. 들어오셨지만 또 말을 안 시켜주고 대박난 있었네. 야간 주인장님 정말. 그러니까 순서상 기다리고 있었죠. 네. 주인공은 항상 늦게. 아유, 반갑습니다. 야간 주인장입니다. 목소리를 까면 안 된다.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네. 저는 제가 여기 이제 합류한 게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라디오를 같이 한 거는 9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 엄청 했잖아요, 근데. 아, 그 스카웃 맞습니까? 네, 같이 저는 하자고. 많이 했어요. 응. 아니, 그 뭐 엄청 튕기시더만. 계약금도 없고 활동비도 없는 네. 그 스카웃이 맞긴 맞나요? 맞긴 맞았습니다. 절대 안 하긴 하신다고 뭐 하더니만. 실업자 뭐 구제해 준 거는 뭐 스카웃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집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니는 회사를 좀 잠시 쉬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고 쉬고 있었는데 집에서 노는 이거나 하라는 이제 우리 해그리드님의 권유와 권고에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받는데 이제 연습 작품으로 우리 3명의 청년 지금은 이제 서울로 취업간 하은씨까지 해서 하은 씨 보고 싶어요. 듣고 있겠지. 우리 위민님, 오수민 씨, 그다음에 주사파 양성민 씨랑 이렇게 3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옥천 공동체 라디오 볼륨을 높여라라는 미니 다큐멘터리를 15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이 해그리드님이랑 민경천님도 촬영을 했으나 지금만 갔어. 네 통편집 아니, 됐죠. 제 핸드폰은 왜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안 나오고. 통편집 됐죠. 그래서 계속 나와. 저는 그 15분짜리 완성작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또 대전 센터에서 저의 최종작을 보더니 너무 지루하다. 라고 해서 또 거기서 5분을 잘라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10분짜리가 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연습 작품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곳에서 님이 상을 받게 됐으니 서울로 올라와라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거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아무나 주는구나. 뭐 저는 영상 촬영도 처음 해보고 편집도 처음 해봤는데 준다고 하길래 이 참가상 정도구나 하고 갔는데 그래서 또 이 촌사람이 또 혼자 가면 주눅 들까봐 또 가족도 데리고 팀원들도 데리고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또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명씩 이제 작품을 부르는데 이게 급수가 올라가는 작품 뒤에 부르잖아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있다가 약간 중간 넘어가니까 혹시 옆에 있는 이제 저 6살짜리 꼬맹이와 아내는 자기 혹시 대상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저 계속 옆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세상에나 최종 대상과 최우수상을 남겼는데 제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이 심지어 국무총리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상격이.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명을 이제 딱 두 팀을 놓고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옥천 공동체 라디오 정창영 씨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가. 제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정말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옆에 있는 팀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샬라샬라 하면서 대상을 받아오긴 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어안이 봉봉하고 그 심사위원들께서 분명히 어떤 신중한 검토와 고민 끝에 결정하셨을 텐데 왜 이 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농촌 지역에서 20대 청년 3명에서 뭔가 마을 공동체를 위해 또 미디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신선함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볼 때는 약간 별로 열심히 안 봤거든요. 대충 그냥 뭐 찍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을 받고 나서 다시 봤어요. 집에 가서 왜 상을 받았지 이러고는 봤는데 왜라니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편집이 서툴고 화면이 좀 우중충하고 해도 어쨌든 저는 이 미디어의 핵심은 그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뭐가 화려하고 기기가 좋아도 그 원천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가 좀 색다르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 야간 주인장님이 구성력 어쨌든 글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워낙 그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10분짜리인데도 굉장히 구성력이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 단순히 뭐 찍은 걸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흐름이 있다. 그저 몰랐는데 세상 그 오프닝 할 때 성민이가 이렇게 잔디밭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장면 이렇게 좋았었나?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좀 약간 뭔가 약간 슬프면서도 희망이 약간 남으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의 작품이었다. 네. 그게 전국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에 7개 센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500여 작품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선정된 만큼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에서 이제 그 어디야 저기 충북민원연 이소희 사무국장님께서 엊그저께 어떠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농반 진반으로 이제는 그러면은 독립 다큐멘터리 활동하시는 거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제가 또 소식적에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제 네, 꿈이었단 많이 말입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실제로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하기도 했는데 늦은 나이지만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네.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뭐 이제 조만간 한 20년 뒤는 우리 같이 진짜 할리우드로 가는 걸로 좋습니다. 네, 어쨌든 할리우드로 갑시다. 사람들이 알겠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옥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해서 채널에 들어가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럴- 찾아보시면. 이럴 줄 알아서 유료 네. 콘텐츠로 돌리는 네,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KBS 시청자 열린 채널에 나온다는 아, 거예요? 네. 아, 네. 이또 기쁜 헐. 소식인데요. 네. 이게 또 찾아보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인터넷 사용하기 네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올 연말에 KBS 시청자 열린 채널에서 또 저희 작품이 네. 방영이 됩니다. 방영. 지상파 타는 거요. 와. 뭐,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 네. 정도면. 이거 뭐 청년들한테 지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분을 좀 나누셔야 될 거 어. 아닙니까? 네. 자, 출연료 주셔야 자, 되는 우리 것 청년 같아요. 한마디 하자. 우리 위미. 나의 지분을 주장하라. 아니, 출연자 주인공 중에 한 네. 분이셨던, 저요? 네. 어떤 말을? 촬영할 때 어땠습니까?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되게 쑥스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이 작품으로 좋은 상 받았다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얘기 시작하신 김에 우리 위미님도 라디오 시작하게 된 계기랑 올 한 해 아. 활동 어땠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막 라디오 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DJ처럼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엄마께서였나? 뭐 이렇게 라디오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가 조금 생각이 나서 수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1년 동안 활동하면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처음이고 대본 쓰는 것부터 기술까지 다 처음이라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제 작품 보면서 이제 결과물이 또 저희가 있잖아요. 그 결과물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우리 독립 철인 음원 얘기도 네. 들어볼까요? 네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라디오와 나의 일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저는 첫 시간은 수업을 못 들었어요. 아, 이게 있구나 그랬는데 첫 시간은 다른 거랑 프로그램이 맞물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두 번째부터 가면서 재밌네? 신기하네? 그리고 실은 제가 라디오를 무지무지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 직장 생활 한 지금 29년 했는데 라디오는 꼭 옆에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뭐 무슨 사연 보내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연도 보내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본 적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걸 해봐서 그런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젠가는 방송에서 막 이렇게 찍어간 거 있고 실은 제가 6시 내 고향 처음에 할 때 거기 이제 초기였죠. 그때가 내가 91년도인가 그때니까 거기 리포터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 걸 아마 찾아보시면 그래서 사방에서 속속들이 그때는 밝혀지는 과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이렇게 막 어설프거나 막 이런 거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정말 배워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본 쓰는 거 저는 수리 영역은 강하지만 이렇게 언어 영역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지금도 네. 많이 한 달에 4권 이상 꼭 읽자 이래서 지금 읽고도 있는데도 글쓰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일기도 열심히 썼어요. 그래도 안 늘더라고요. 옛날 일기나 지금 일기나 똑같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근데 대본 쓰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결과물이 있으니까 들으면서는 이렇게 해도 재미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다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동감도 하고 감동도 주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멤버들도 너무너무 좋고 가끔씩은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렇지만 가끔씩은 날카로운 지적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매력도 있고 고맙기도 하고 제 삶에 참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훌륭하네요. 리포터도 하셨다니 몰랐던 사실들이. 네.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야간 주인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왜냐면 네. 사실 라디오가 교육을 엄청 저희가 열심히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좀 저는 해볼까? 따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죠? 저희끼리. 제 발로 센터 네. 가서 개인 교육을 받고 저희 왔어요. 교육을 막 열심히 받고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음. 확실히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여기 미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뭔가 탄력이 안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동력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또 아주 그냥 가볍게 뭐 말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꼬신 보람이 있게 정말이에요, 성과가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맞아요. 여기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죠 또. 음. 그래서 막 그랬으셨죠. 큰 그림이셨네. 그리고 막 미디어 교육도 받아보세요. 네. 잘 될게요. 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역시 아니랄까 저희 선배님께서 해내시네요. 알려서. 짧은 네. 기간에 진짜로. 이 기회를 멋져, 어떠셨어요? 그래도 라디오 선배님께 라디오는 네. 1년을 돌아보면요, 이게 사람이 뭐 인생을 계획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참 부질없는 일이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라디오를 한다거나 뭐 영상을 찍을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작은 조직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건사하기도 급급했는데 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예기치 못한 시점에 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사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나올 때는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듯이 뭐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허세질 일종의 허세. 사실 그 밑자락에는 굉장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이제 뭐 마초적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가부장적인 책임감도 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회사를 나왔을 때 그 불안함 속에서 이제 우리 해그리드님이 노는이 이거나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던져줬는데 그때도 역시 사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 미디어 센터에서 그 미디어 교사 과정을 약 100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저는 절대 끝까지 이수 못했을 거예요. 네. 100시간이 진짜 웬 말이냐면. 힘든 과정인데 그때는 사실 그거는 보험 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이거를 내가 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걸 했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뭐 하는 사람이 이랬을 때 딱히 소개할 말이 없으니까 옥천에서 동네 사람들이랑 라디오를 하고 있다고 또 말을 뵙게 되고 그 말을 또 책임을 또 지게 되면서 이런 화학작용 하듯이 이렇게 막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주사파님이랑 유미님이랑 같이 지역의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우리도 아직 경험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것을 또 나누는 교육을 하는 시간도 좀 가져봤고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좀 인생의 좀 진로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이게 또 40대가 시작을 하면서 지난 30대 10년을 이제 신문 기자로 살았다면 앞으로 40대는 아마도 이쪽으로 뭔가 큰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우연찮은 기회를 시작이 됐지만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큰 상도 받았고 앞으로 인생의 방향도 설정이 어느 정도 돼서 참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받아오니 우리 와이프의 말투와 대접이 달라지더라. 훈훈하네요. 좋은 결말. 네. 심지어 네. 엊그제는 웃으면서 자기야 내년에 또 뭐 크게 일하지 말고 1년에 이런 거 4번만 받아봐.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자기야. 무섭다, 야. 엑기스자 서늘이 솟싹.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1년이었고요.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생각
수학을 많이 하게 돼서 최근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수학을 내년부터 이제 우리 동료들과 이 팀원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멋져요. 그럼 뭐 노래 듣나요? 야간 네, 시간에? 이제 이쯤에서 우린 그래 라디오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이번 노래는 그 우리 멤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노래를 한 곡씩 좀 신청곡을 받아봤어요. 처음 들을 노래는 해그리드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골라오셨네요. This is me. 네. 제가 잠깐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안 이 영화 봤어요. 보셨어요? 이 영화 되게 뮤지컬 영화고 되게 재밌고 헐리우드 영화답지 않게 굉장히 심파적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정말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꿈을 꿨던 소년이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됐는데 굉장히 그 이루게 된 순간 과거에 꿈꿨던 모습 좀 잃어가고 뭔가 가족들과도 약간의 불화가 생기고 약간 한눈도 팔고 이러다가 그래서 폭삭 망해요. 그래서 폭삭 망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동료들과 가족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정말 이런 전형적인 약간 제 얘기 네. 같은데요, 지금? 내가 이 노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최근에 본 원래도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지만 제가 그 휴잭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엑스맨의 엑스맨 우리 울버린. 그리고 레미제라블 영화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그래서 저는 휴잭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진짜 감탄을 한 게 어쩜 저렇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출까. 그래서 되게 가정적이래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 서커스 단원들이, 이 무대가 서커스 그 단이거든요. 근데 군무를 계속 쳐요. 다 같이.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춤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근데 이제 오늘 고른 노래는 이제 메인 타이틀곡은 아니고요. This is me라고 그 주인공 휴잭맨이 그 당시 미국에 아마 그 산업화가 막 진행되던 그 미국의 한 1940년대 정도가 배경인가요? 뭐 이래요, 영화가. 근데 그 서커스단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천시받던,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약간 뭐 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돌연변이, 그래서 여자인데 수염이 났다거나, 머리가 그냥 이유 없이 하얗다거나, 난쟁이, 샴쌍둥이, 이런 그 캐릭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는데, 휴잭맨들이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기한 쇼, 이런 걸 막 연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삶의 자신감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미국의 굉장히 화려한 사교계에 이제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이렇게 공연을 갔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돌아오면서 이게 나야. 난 하나도 이런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즐겁고 노래가 그런데도 뭔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약간 수그러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말지 이런 게 많아지는 나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의 꿈과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듣고 싶기도 했고 이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This is me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사파님도 한 곡 골라오셨죠? 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네, 제가 이 곡을 선곡한 데는 큰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이 눈 내리는 겨울철에 되게 좋은 노래 같더라고요. 네, 그냥 부모님께서 트시면서 이제 창문을 보시는데 왠지 그 모습이 하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웨스트라이프가 누군지 알긴 아세요? 모릅니다. 사실 옛날 보이그룹, 옛날 보이그룹. 네, 사실은 어떤 그룹인지도 모르고 사실 진짜 얘기하자면 관심도 없지만 노래는 좋아서 제가 소시적이 좀 네. 날리던 형아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This is me랑 My Love 두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Another round of bullets hits my skin. But fire away. 'Cause today I won't let this shit sink in. We are marching through the barricades, reaching for the sun. We are warriors. Yeah, that's what we be. That's what we be.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Oh, we are warrior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This is brave, this is bruised, this is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ut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Whenever the words wanna cut me down, I send the blood to drown them out. This is me. Quick here, lads. The last fight's just been cancelled. Oh my god. I'm talking about again. Please tell me you're joking. That's the same old story. You serious? Lads, if I had to fly this plane myself, I'm going home. Look, forget this. We'll be quicker walking. I'm going.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I hold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the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I try to read, I go to work, I'm laughing with my friends, but I can't stop to keep myself from thinking.